제가 20년간 살을 빼면서 느낀 결론은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꾼다는 거 실제로 가능합니다.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저녁 식단 5가지 음식입니다. 두부 모두 체중, 체지방, 비만 위험도를 모두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요리지만 이 둘의 조합이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줘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당장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내가 살 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건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의 꿈일 텐데요. 그러면서도 그게 가능한가? 그냥 후킹 광고 문구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제가 2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다이어트 환자들과 살을 빼면서 느낀 결론은요,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꾼다는 거 실제로 가능합니다. 20년 정도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그 환자분들의 생활 패턴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생활 습관이 결국 살이 찌는 체질,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을 갈라놓는다는 거죠. 이 살 안 찌는 습관들이 오토파지라는 우리 몸의 시스템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오토파지,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오토파지는 우리 몸이 스스로 세포를 청소하고 수리하고 재생시키는 활동을 말해요. 이 오토파지로 2016년에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놀라운 발견인데요. 이 과학자가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했을 뿐이지 사실 살 안 찌는 체질의 사람들은 오토파지가 뭔지 몰라도 오토파지를 잘 일어나게 만드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토파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살 안 찌는 음식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살 안 찌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갈 때 가장 고비가 되는 게 저녁 과식이나 야식 욕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을 조금만 먹으면 오히려 야식이 미친 듯이 땡기고, 그렇다고 많이 먹자니 살이 찌는 딜레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2가지 딜레마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저녁 식단이에요. 이름하여 먹으면서 살이 빠지는 저녁 식단 5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 메뉴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게 되는 된장찌개인데요. 된장찌개가 단순히 맛있는 전통 한식을 넘어서서 식욕 조절 시스템에 직접 작용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90에서 150kcal 밖에 열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두부와 채소가 듬뿍 들어있어서 엄청난 포만감을 주죠. 게다가 된장은 발효가 되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이소플라본 같은 성분들이 풍부해지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도와줘요.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뱃살, 혈압, 혈당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잡아주는 훌륭한 음식이죠. 조리 포인트는 육수는 멸치 다시마로 깔끔하게 내시고요. 단단한 두부를 넉넉하게 넣으시면 포만감으로 든든해질 거예요. 양파, 버섯 이런 녹말이 적은 채소를 듬뿍 넣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감자는 빼거나 아주 조금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탄수화물이니까요. 그리고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팔팔 끓이지 마시고 은근하게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된장찌개에 흰쌀밥 너무 많이 비벼서 드시지 마세요. 현미밥 조금이나 병아리 콩밥 같은 거를 2-3숟가락 넣어 드시면 정말 좋죠. 아무리 건강한 된장찌개라도 흰쌀밥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말짱 꽝이죠. 사실 두부를 충분히 드시면 굳이 밥 안 먹어도 든든하거든요. 2번째 음식은 부드럽고 든든한 계란찜이에요. 가장 간단한 요리지만 저녁 다이어트 식단의 핵심이에요. 계란찜 한 그릇에는 약 100에서 200kcal 정도 낮은 열량이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10에서 15g 정도의 고품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밤늦게까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야식의 유혹을 막아줍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어서 혈당을 높이거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도 않죠. 계란 2개에 물이나 채소 육수를 1:1 비율로 섞으시고 파, 당근, 버섯 이런 채소들을 다져서 넣으시면 섬유질과 부피감을 더해줘요. 계란에는 이런 다이어트 효과 말고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콜린이라는 성분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노른자에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의 청색광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고요. 노안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메뉴는 보통 고기 먹을 때 많이 구워 드시는 버섯인데요. 최소 칼로리로 최대의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볶은 버섯 100g은 40에서 100kcal에 불과하죠. 칼로리 걱정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위에서 젤리처럼 변해서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포만감을 아주 길게 가져가요. 이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직접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있어요. 조리하실 때는 기름 대신에 물을 조금 부어서 볶거나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한 오일을 아주 조금만 사용하세요. 150에서 200g 정도 넉넉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조리하실 때 중요한 건 기름을 많이 쓰면 고칼로리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메뉴는 아보카도와 두부 샐러드예요. 아보카도는 지방이 많아서 두부는 밋밋해서 그래서 꺼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둘의 조합이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최고의 다이어트식이 될 수 있어요. 이 조합은 건강한 지방과 식물성 단백질이 만나서 시너지가 아주 좋거든요.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포만감을 아주 오래 유지시켜줘요. 두부의 단백질은 포만감도 늘리면서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아줘요. 아보카도 반 개와 기름 없이 굽거나 데친 두부 100에서 150g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곁들입니다. 레몬즙과 올리브 오일, 후추로 만든 간단한 소스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아보카도와 두부 모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칼슘은 특히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부의 레시틴은 인지 기능을 높여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아보카도의 루테인은 눈 건강에 필수 영양소죠. 마지막 추천 메뉴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다시피 하는 김치입니다. 늘 먹는 반찬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치 자체가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건 사실 모르셨죠? 김치는 가짜 식욕과 스트레스성 폭식을 잠재우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잘 익은 이 김치에는 강력한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이 많은데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식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 그렐린, 렙틴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수많은 연구에서 꾸준히 김치를 섭취하면 체중, 체지방, 비만 위험도를 모두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유산균이 가장 풍부한 시기는 담근 지 7일에서 50일 사이인데요. 이때 잘 익은 김치를 드세요. 갓 담근 겉절이는 효과가 덜하겠죠. 김치는 반드시 찌개나 찜 말고 생으로 드시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60도 이상으로 끓이거나 볶으면 핵심 성분인 유산균이 모두 사멸하기 때문이에요. 저녁 식사 후에도 뭔가 계속 먹고 싶을 때 작은 종지에 담아 조금만 드셔도 가짜 식욕을 잠재우는데 아주 효과가 좋을 거예요. 김치는 고나트륨 식품이라서 50에서 100g 정도 작은 종지 분량으로도 충분하니까요. 많이 드시지 말고요. 다이어트 외에도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해지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줄여주는 등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 오늘 소개드린 저녁 메뉴 된장찌개, 계란찜, 버섯볶음, 아보카도 두부 샐러드, 그리고 김치. 우리가 늘 익숙했던 한식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보물 같은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토파지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가 포식이라는 용어인데요. 스스로 먹어 치운다는 얘기예요. 세포의 자가 청소 및 수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오토파지가 어떻게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를 업그레이드 해줘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 세포마다 있는 엔진 같은 건데요. 이 미토콘드리아 힘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차 연식 오래되고 엔진 성능 떨어지듯이 미토콘드리아도 낡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오토파지가 이걸 분해하고 고쳐서 쌩쌩한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쌩쌩하게 돌아가니까 우리 몸의 대사도 팍팍 올라가겠죠.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고 같은 활동을 해도 칼로리 소모가 많아지게 돼요.
두 번째로 오토파지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게 되는데요. 우리 몸 구석구석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인슐린이 배달을 활발하게 하게 돼요. 당을 잘 처리하게 되니까 남은 지방으로 살이 찌는 일도 없게 되겠죠. 세 번째, 만성 염증을 제거해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줘요.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대사를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식욕 조절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런 중요한 호르몬들이 제대로 안 돌아가게 되죠. 오토파지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 쓰레기들을 싹 청소합니다. 염증이 사라지면서 호르몬이 정상 작동을 하게 되고 식욕 조절도 잘 되고 혈당도 조절되고 갑상선 호르몬이 기초 대사량도 높여주게 돼요.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파지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은 올라가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건 줄어들고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오토파지를 잘 작동시켜서 미토콘드리아를 쌩쌩하게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도움되는 건 간헐적 단식이에요. 여러분, 집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지 쌓이고 곰팡이 피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먹기만 하면 세포 안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16대 8 방법을 추천해요. 16시간 공복,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이에요. 이 16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거든요. 전날 저녁 8시에 저녁을 먹었다고 하면 다음날 점심 12시에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6시간이 공복이 되니까요. 처음부터 16시간이 부담이 되시면 12시간 공복으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수월하실 거예요. 처음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자꾸 하고 싶을 겁니다. 두 번째 도움이 되는 건 저탄수화물 식단이에요. 지방과 단백질을 위주로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 결과 오토파지를 막던 저장 모드가 해제되고 세포 스스로 청소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 오토파지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데요. 30초 전력 질주, 30초 휴식,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걸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요. 일반 조깅 1시간보다 인터벌 운동 20분이 더 효과적이에요. 인터벌 운동이 힘드시면 계단 오르기도 좋은 인터벌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을 쓰세요. 처음엔 힘드니까 3층 정도로 시작해서 늘려가세요. 빠르게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기, 이것만 해도 인터벌 운동이 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할 거예요. 네 번째는 충분한 숙면이에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수면 시간을 뺐는데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미토콘드리아 청소가 시작돼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이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태어나는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우리 몸은 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저장하는 몸으로 바뀔 거예요. 다섯 번째, 찬물 샤워입니다. 찬물에 노출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가 증가합니다. 갈색 지방은 칼로리를 태우는 지방이에요. 처음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30초만 찬물, 이것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겨울에 찬물 샤워하는 분들이 감기 안 걸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켜서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당장 내일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